자, 그러면 이제 한 20분? 네, 한 20분. 자, 기타 소득 이제 마무리하고요. 우리 소득세 총설에 대한 문제풀이로 해서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 한번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꽤 많이 있죠. 뒤에 27문제가 있으니까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페이지 맨 밑에 자,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는데 필요경비가 80%, 60%, 90% 다양하게 있었죠. 자,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의 원천 징수는요. 보통 세율이 20%입니다. 기타 소득은. 네. 20%. 20%가 많죠? 20%. 자,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원천 징수 세율이 있는 것이 있고 비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타 소득 금액이 과세 방법이 우리가 이제 그 출제되는 소득세 이론 문제 해결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는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거예요. 종합과세를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자,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하는 거. 연금 계좌에서 연금은 연금 소득이고, 그 다음에 연금 외에 받는 건 기타 소득으로 본다 이거죠. 연금 외로 받는 거. 원천 징수세율은 15%. 네,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복권 당첨금하고 슬롯머신 있었죠? 복권 당첨금과 슬롯머신 요 당첨금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 슬롯머신과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자,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세율이 20%예요. 20%. 자, 근데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으면 30%.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은 30%.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 세율은 원천징수 세율은 20%고요.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면 아까 1억짜리 골동품을 팔았다.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90%를 뭐로 인정해줘요? 90%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1,000만 원, 9천만 원이 필요 경비니까 1,0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그 기타 소득 금액에다 요 20% 곱하면 돼요. 그래서 200만 원이 기타 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1억 원짜리 골동품을 팔았다. 그러면 200만 원이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서화골동, 복권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받는 운용수익 이거를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자, 무조건 종합과세는 첫째, 이게 원천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은 다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원천 징수를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했다는 건 일단 세금을 내긴 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원천 징수를 안 한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돼요. 기타 소득에서. 뇌물, 원천 징수 할 수가 없죠. 뇌물인데.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해서 받는 금품 이것도 역시 원천 징수를 누가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조건부 분리과세가 있어요. 조건부 분리과세. 아까 여기 무조건 분리과세는 무조건이고 조건부는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가 이 조건 별표에 조건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계약의 위약 등으로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과 그 외의 기타 소득
그 외에 기타 소득은 이런 것들이에요. 위약금은 요 위에 있는 거 이거고, 그것의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가 되었다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이 있는데 300만 원 이하예요. 여기 무조건 분리과세 빼고,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도 빼야지. 무조건 종합과세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니까 이 조건부 분리과세 항목 중에서 300만 원 이하인데 원천 징수가 다 되었다. 그러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요거를 300만 원을 기억하시고 원천 징수가 되었다는 전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부 분리과세가 어느 것이 있느냐? 그 밖에 기타 소득이니까 기타 소득의 대부분이 다 조건부 분리과세인 거죠. 그 밖에 기타 소득이니까 여기서 열거하지 않은 기타 소득이 다 조건부 분리과세예요. 자, 특별히 열거한 거. 자,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배상금. 이거 거의 원천 징수가 불가능하죠, 이거. 서로 개인 간에 말이죠. 계약을 위약했다고 해서 그 계약금 띄는 건데 그걸 어떻게 원천 징수하겠어요? 거의 다 이거는 원천 징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뭐예요?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무조건 종합과세 이거는. 그러나 혹시 기업끼리 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기업이 위약금 줄 때 우리가 원천 징수 하겠어 하고 원천 징수를 혹시 했다면은 그거는 예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의 해지 일시금. 예,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공제금으로 붓고 있는 게 그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노란우산 공제 광고도 많이 하죠. 자, 노란우산 공제라는 것은 불입을 해가지고요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거나 그 만기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 예, 사업을 폐업한 경우. 그러니까 10년 이상 부어가지고 나이가 60세 이상 되거나 조건이, 아니면 10년이 안 되었지만 내가 사업을 폐업했다. 그러면 만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지 않고 해지했다는 건 뭐예요? 조건이 안 되는데 중간에 해지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해지 일시금 받을 때 기타 소득 15% 과세하겠다. 기타 소득 15% 과세하겠다. 우리가 그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요, 공제 부금 불입한 거에 대해서 연간 35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를 해주거든요. 소득세 낼 때 세제 혜택을 주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 만기가 안 됐는데 해지했다 그러면 세금 다시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만기 된 거에 15%를 세금으로 걷겠다. 이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밖의 기타 소득은 전부 20%예요. 그래서 우리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20%가 뭐뭐가 있어요? 복권, 골동품, 그 다음에 기타 모든 기타 소득. 좀 특별히 낮은 게 소상공인, 부금, 해지 일시금, 그리고 연금계좌, 운용수익금, 요것이 15%죠. 네. 자, 기타 소득에 대해서 여기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4시간, 그 다음에 어제 1시간, 5시간에 걸쳐서 이 소득세 총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한 2배사 근연기 이 총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복습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아까 몇 페이지에 있었나요?
23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234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종합과세 되는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종합과세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뇌물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죠? 예. 뇌물 알선 수배에 의한 것은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잠깐만요. 네. 자, 종합과세되는 소득으로 옳지 않은 거. 뇌물 알선은 아까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니까 이건 종합과세가 맞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자, 이거 배당 소득에서 있었는데, 자, 우리 아까 배당 소득에서 이건 종합과세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그랬죠? 우리 배당 소득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항목에 이게 있었어요. 네. 어디 몇 페이지에 있었느냐. 봤던 걸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앞쪽이죠. 소득세. 앞쪽. 이자 소득 다음이 배당 소득이니까. 119페이지에 표 있습니다. 119페이지에 무조건 분리과세, 그 밑에 무조건 종합과세 가운데 있죠. 무조건 종합과세인 금융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하고 출자 공동기업, 즉 사업자의 배당소득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2번도. 그렇죠? 그래서 항목이 하도 많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이면 뭐예요? 사업이잖아요.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다 종합과세예요. 사업소득은. 네. 사업소득에서 비과세가 되는 농작물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그 비과세 되는 거 말고는 이 사업소득은 전부 다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업소득에서는 분리과세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 자, 비실명이면 이게 세율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과세를 하면은 이게 비실명 금융자산 이자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비실명 금융자산의 최고 세율이 90%잖아요. 90%. 그런데 우리 소득세 기본세율은 6%부터 42%, 제일 높아야 4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실명 금융자산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그게 기억이 나면 됩니다. 다음에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한다. 우리 지금 퇴직하고 양도소득은 우리 지금 앞에 소득세 총론에서 아예 뺐죠. 뭐만 나왔어요? 이배사 근연기. 이게 종합소득 세목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 맞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네, 아까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하면서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맞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다음은 3번. 소득세는 부과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결정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틀렸습니다. 소득세도 부가가치세와 똑같이 신고 납세 제도예요. 신고 납세. 정부가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신고해야 돼요. 소득자가. 그래서 틀렸다 하는 거죠.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다음은 4번은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 징수로서 소득세의 과세가 종결된다. 그렇죠. 그게 분리과세입니다.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끝나고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다음에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자,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네요. 네. 2번. 구성원 간의 이익 배분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는 그 단체를 일거주자로 보고 과세한다. 그렇죠? 네. 3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의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주자가 사망을 했으면 누구에게 납세 의무가 있냐면 상속인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다. 그렇죠? 자기 사업장하고 관계없어요. 예, 그 사업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4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의 거주자 중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자, 종합소득 확정신고라면 5월에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자는 그랬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 예, 연말정산소득이라는 건 근로소득을 말하는 거죠. 자, 1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다. 자, 그러면 퇴직소득은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퇴양이 뭐예요? 퇴양은 분류과세, 종합과세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신고 안 합니다. 다음 2번 분리과세 이자 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자, 분리과세 이자 소득이면 종합과세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공적연금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적연금만 있는 소득자도 종합소득 신고 안 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거예요. 공무원연금. 다음은 3번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그러면 근로소득에다가 공적연금, 연금소득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은 해야 돼요. 종합소득 확정신고. 자, 2번은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예요. 근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공적연금 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내가 공무원을 퇴직해가지고 공무원 연금을 받는 자,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그러면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 퇴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일단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야. 이건 빼야 돼.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은 공적연금만 있는 거죠. 공적연금만 있는 소득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안 돼. 그래서 3번. 이 사람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는 3번이다. 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조금씩 정리가 될 겁니다. 하도 이 소득세 부분이 너무 종류도 많은데다가 열거 방식이기 때문에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항목이 많아서 많이 헷갈리는데 그 끝부분 분리과세 그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또는 조건부 종합과세 이런 것들을 좀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개 합치면 양이 많죠. 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